됐나요? 네, 네. 됐어요. 어제는 이제 학원 1천만 원 학원 1인 창업하는데 멘탈이 갑이다 해서 올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이나요? 네. 마음의 안식처.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두 사람이 마음의 안식처 이렇게 편안한 데로 가서 이제 푹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안식처의 그런 이미지가 새겨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통찰력.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학생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학생이 또 이제 오늘을 잘 빨아들일 만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디까지 좀 더 많이 나가게끔 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또 이 통찰력은 또 학생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한테도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부모가 만약에 상담을 하는데 학부모가 이제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조금만 뭔가 기분 상한 얘기를 내가 훅 던지면 물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또 그 사람한테는 기분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조심해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 방식을 좀 어느 정도 그 학부모가 이 학생한테 어떤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집에서 좀 양육을 하는지 그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친밀감이라는 게 근데 이제 교육이 나가는 방향이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교육이. 그렇죠. 그 친밀감 때문에 그냥 약간 인성만 좋은 선생님? 아니면 그럼 애들이 그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남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공부할 때 좀 긴장감이 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좀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 아이들한테도 전해지지 않을까. 선생님 매일 수업을 하지만 항상 긴장한다. 항상 뭔가 우리는 진짜 약간의 태세처럼 전시처럼 여기서 이걸 왜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처 통찰력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잘 편안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이 학원에 와서 뭔가 얻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얻고 가는 게 있어야지. 물론 당연하죠. 그렇죠. 오늘 그냥 놀다가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간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일은 이건데 이것까지는 충분히 알고 가게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게 또 누적이 되게 하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복습하면서 또 누적이 되게끔 그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입생 중에서 이제 학교 시험 70점 맞았는데 왔어요 이제 학원에. 근데 그 아이가 오고 싶어서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 바로 한 달 반 후에 시험 봤는데 바로 100점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한 게 되게 중요하죠. 자기가 자기 주도로 이제 내가 필요하다 해서 공부하는 경우는 성적이 향상이 바로 보이지만 엄마한테 끌려오는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너 학원 가서 그 시간이라도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끌려오는 아이는 이제 실력이 바로 향상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물론 그 가정에서도 뭐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자랐겠지만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어른에 대한 불신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크죠?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엄마가 이제 나도 그러지만 자식을 사랑해도 화낼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 오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어른을 또 상대해야 되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불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대상만 바뀌었지. 그렇죠. 그냥 또 다른 어른. 또 감시를 피해야 할 또 다른 어른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아이가. 그렇지. 나한테는 또 다른 엄마. 또 다른 엄마. 또 다른 여자니까 또 다른 엄마처럼 나를 또 힘들게 하지 않을까? 지시하고 명령하는 또 다른 엄마로 보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게 해야죠. 물론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있죠. 그러니까 다 이게 종류별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가 들어올 경우는 이제 조금 공부할 준비가 되게끔 뭔가 좀 대화도 깊이는 많이 못하더라도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가지고 이제 공부로 들어갈 수 이제 공부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공부 한번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10분, 20분 걸리는 학생 많습니다. 부팅하는데 오래 걸리는 친구들 있죠. 시동 건다고. 기다려줘야죠. 시동 거는데 이제 저기 부산 가야 되는데 시동을 30분 동안 걸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가지도 못하고 이제 가는 경우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죠. 오늘은 좀 미진했지만 다음부터 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당일날 하는 것보다 전날 이제 오늘은 그랬지만 좀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이제 그 학생은 저번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접해야 되고 학부모 같은 경우는 상담을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또 그 학부모 선생님한테는 무심코 던진 돌이 이제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아이가 잘 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말을 못하지. 근데 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고 집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네. 선생님이 나를 뭐 일렀다. 네, 그렇죠. 그렇죠. 고자질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A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A 그래서 입장에서.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중간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중간 어떤 중매장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죠. 중간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혼 중매 회사처럼 이제 그렇죠. 지식과 아이를 연결을 해주는데 네, 이제 소개팅만 하지 말고 네, 그렇죠. 네, 결혼도 하고 지식과 연애도 하고 했으면 하는데 이게 자꾸 선생님만 이게 이렇게 매개인만 부르는 애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탁 이게 뭐 본질을 뚫는 질문을 하면 그게 이제 개 것이 되는데 겉핥는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냥 선생님을 그냥 쓴다. 그런 건 좀 아이한테 너무 안 좋으니까. 연필 떨어졌으니까 선생님이 연필 좀 주세요. 그렇죠, 이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단계가 가는 그 학생은 진짜 음. 높은 단계죠. 그런 단계까지 올려야 한다. 올려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그 애를 끌어서 이제 나를 믿으면 학생이 나만 믿기만 한다면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는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가기만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초고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신뢰가 진짜 신뢰가 정말 어렵고 깨지기도 쉽고. 신뢰가 먼저고 뭐 그렇게 나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깨지기도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잘 간파 선생님도 잘 통찰력 있게 가야 되고 통찰력이 나만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통찰력 공부하는 통찰력도 키워줘야 된다. 그렇죠. 안 키워지면 뭐 나 혼자 통찰력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학생은 딴데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아이로 이제 키워주는 거죠. 네. 그게 맞는데 이게 아이한테 비전을 준다는 게 부모도 주지 못한 비전이잖아요. 근데 24시간 중에 하루만 1시간만 우리한테 오는 아이에게 어떻게 비전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비전을 줘야 공부를 하거든요. 원래 공부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근데 어떻게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되게 슬플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도 이 이제 한 시간 안에. 우리도 그렇게 부모한테 비전을 받아보지는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어린 시절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이게 재밌다, 이 몰입이 즐겁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 무거운 고민 된다고 할까요? 고민이 되죠. 정말 많이 돼요. 되죠. 그건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걸 고민을 해야죠. 네. 이게 이제 정답이다 해서 이게 딱 그게 딱 만들어진 정형화된 그게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공부에 대한 정말 흥미를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가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고 그거야 뭐 선생님과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도 될지 안 될지 네, 그렇죠. 모르겠지만 너무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죠. 오늘 잘하다가 내일은 좀 엎어지는 또 뭐 경우도 친구 관계 있고. 변수도 있고 뭐 부모 관계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 뭐 친구 관계 안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집중이 되겠어요? 네, 안 되죠. 되는 거죠. 걔네들은 이제 그게 우주기 때문에 뭐 그 2차 방정식하고 친구 관계하고는 이제 무게 경중이 안 되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우개만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우개 뜯어가서 툭툭 떨어뜨리면서 이제 그걸로 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얘가 좀 일은 심란하구나.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지만 그러면 혼자 자기 주도를 못하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계속 선생님이 주입해서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중에는 자기 주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아이한테 이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통찰력.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래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도 뭐 1년에 한 60명 가까이 아이들을 뭐 9년 정도 보면은 네. 500명이 넘는데 그럼 이제 데이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지만 네. 공부만 강조하면 오히려 공부를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내린 공부가 다가 아니라. 제가 낸 결론이거든요. 그때 그랬잖아요. 네. 그 공부라는 거는 그 인지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지식의 돋담배다. 네, 이렇게 그쵸.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지가 흔들리면은 이거는 뭐 지식이 들어갈 구멍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만 강조하면 오히려 애가 안 된다. 기나긴 노력을 하고 정서가 안정되면 나 공부 좀 해볼까 이게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학부모님은 선택을 할까? 뭐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애 가르치라고 했더니 철학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막 얘기를 할 수.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진 않지만 애를 가르치라는데 네가 철학자야? 뭐 네가 소크라테스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솔직히 이해는 가요. 뭐 빨리빨리 마음도 급하고 성과를 내야 하니까. 근데
애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야?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렇지, 그런 엄마들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뭐 그것만에 정신을 개적을 할 수 없죠. 거니까 그냥 무조건 어머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조심하고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단하고 이게 맞아요. 해야지. 이걸 뭐 끌고 가가지고 뭐 그 부모를 다시 뭐 교육시킬 그럴 수 필요는 없죠.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 부모는 나이가 몇인데 40이 넘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인지 체계가 이제 그게 맞다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런 쪽에서는 철학적으로 다 주관적인 거니까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는 정치랑 거고. 마찬가지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틀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고개 숙이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제 아이들이 수가 잘 많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수가 죽으니까 이제 교육 사업 쪽이 네. 막이 내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지금 AI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 AI한테 물어보면 돼. 집에서도 뭐 LAI하고 뭘 하잖아요. 그죠 하죠. 그걸 아이들이 정말 알고 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냥 보고 시청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네. 동영상을 이렇게 가로로 보는 게 아니라 세로로 보더라고요. 새로운 글을요. 글을 가로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로로 읽고 다 읽었다. 그래서 아니 너무 신문 읽냐. 진짜 그렇게 애들이 그래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이 정도 문해력이다라고는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안 되니까 학원을 다녀야죠. 이 앞으로 학원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왜냐면은 정부가 이렇게 판 쳐도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능력을 키우게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학원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들어요. 역량을 키워줄 학원을 찾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심리학적으로 좀 기반이 돼야 그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뇌 정보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학 쪽도 한번 같이 가르치는 그런 교과목으로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비전이 정말 중요한 거죠. 비전이 거의 비전과 멘탈이 95%.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95%를 할 수 있습니다. 95%라고 얘기하는 게 비행기 타잖아요. 그럼 1등석이 4%거든요. 1등. 네, 1등석이 이제 전체 좌석이 4%인데 이제 그분들 인터뷰를 한 영상을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두가 얘기한 게 멘탈이 95%였다. 내가 3% 안에 들어서 1등석의 돈을 계산하지 않고 타는데 95%가 멘탈이었다. 이 말을 하면서 되게 저도 이제 이렇게 사원하면서 그냥 잘 가르치면 좋겠다. 잘 가르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있었죠.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달자로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멘탈 코칭 수업이나 뭐 그런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그런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걸 학생들한테 이제 접목시켜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렇죠. 그건 정말 중요한 거라. 그래서 멘탈이 갑이다. 제목이 붙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멘탈이 갑이라 해도 주변에 이제 앵무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안 돼. 내가 안 된댔지. 렛지 무새들. 렛지 무새 또 안 된다 그랬지. 해봐도 안 돼. 뭐 공부는 타고나는 거야. 뭐 유전자야. 뭐 아니 렛지 무새들이 렛지가 뭐예요? 그랬지 저랬지. 저랬지. 내가 너한테 그랬지 안 된다고. 이 렛지 무새들을 어떻게 이제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도 렛지 무새들 하고 싸워 이겨야 성적이 오르잖아요.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아니 3등급에서 1등급 하는데 가장 큰 그거는 자기에 대한 그런 통찰을 그렇죠. 자신감. 그것도 있지만 옆에서 야 네가 그런다고 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안 된댔지? 안 된댔지? 냈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어떻게? 그렇죠. 렛지 무새들 내가 안 된다 그랬지 해봤다고 했지 뭐 이런 것들 정말 나쁜 그거는 이제 심리학 용어로 자기 부정적인 암시. 그죠.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지 않게 퇴보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알아야겠죠. 그건 심리학 용어도 있고 그 심리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책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추천해 줄 만한 책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겪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걸 알면은 애들이 이제 나 혼자만 이렇게 겪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이제 높이 올라가는데 렛지 무새들은 다 있었다. 그렇죠. 누구든 인생에서 한번 역전이라는 걸 해본 사람들은 렛지 무새와 이겼다는 그렇죠. 그걸 되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애가 있다면 뭐 이렇게 저는 비웃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5등급인데 뭐 나 1등급 될 거야. 그럼 하면 된다. 전교 꼴찌도 뭐 서울대로 가는데 하면 된다. 그거는 진짜 그냥 마음만 바꾸면
마음이 안돼 물론 있는 속도는 좀 걸릴 수 있어도 된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야. 아니 1년 만에 서울대 못 가면 2년 만에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되는 거고 음,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다. 마음이 중요하고 멘탈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고 반 맞아. 95%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을 보면은 95%가 잠재의식, 네. 5%가 인지, 네네. 의식적이다. 그쵸. 그거랑 또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 알았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죠. 알려주고 이제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우리가 이런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교육의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학 교과목 선생님으로서 네. 수학도 인생이잖아요. 수학도 인생이죠. 저는 수업도 인생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국어랑 영어도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정보 중에 그 암호화된 거 중에 그냥 한 문장만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이 한 문장만 알면 모든 게 풀리는데, 본질. 네, 그죠. 그 한 본질만 문장을 못 찾고 막 곁다리를 짚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자꾸 산으로 가는데 네. 수학을 이제 인생에 비유하자면 네. 수학은 어떻게 수학적인 거를 인생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수학을 인생에 비유하면 네, 수학이 논리잖아요. 논리죠. 논리니까 인생도 논리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학도 하나의 인생이랑 똑같다. 수학도 인생이죠. 인생은 이제 수학적으로 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고 수학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수학이 접목되지 않는 거고 어떻게 보면 수학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을 많이 수학해서 뭐하냐. 그렇지. 네, 수학 못하냐. 수학을 어디다 쓰냐, 뭐 코사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거 모든 거에 들어가죠. 창의적인 마음, 정신을 더 함양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었지 문제 해결력으로서 자기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인생을 극복해 나아갈 때도 해결할 수 이렇게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이러면 이런 가정도 세울 수 있잖아요. 가정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럼 미리 저걸 준비해 볼까? 이건 저렇게 될 것 같아. 준비해 보자. 예측하는 거, 예측하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수학은. 그래서 수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른 예측. 바른 예측. 그게 아니라 제대로 내가 걸어온 길의 예측을 그 토대로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몇 분 됐어요? 오래됐어. 그러면